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22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정말 힘없고 최악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다 이탈을 했고요. 그나마 21선을 좀 회복을 했던 코스피 시장도 다시 5일선, 21선을 다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한 시장의 연속이고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이 단봉의 캔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뭐 사료주들 빼고는 아예 움직임이 없죠. 정말 답답한 시장이고 오늘 사료주들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 움직였던 뭐 고려산업, 유니푸드, 한탑이라든가 뭐 바이오 FDNC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 매매할 구간을 주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서 차라리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대응 안 하고 관망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시장은 정말 재미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또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음봉을 만들었죠.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이 조금 불안감을 야기시키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고 우리 시장도 오늘 그 영향으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닥에서 좀 헤매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었던 매매는 아니고요. 램테크놀로지를 오전에 좀 대응을 해봤어요. 자,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좀 나왔고요. 자, 여기서 조정 구간 없이 바로 2차 슈팅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 첫 번째 눌림목 자리 여기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이 자리에서 좀 매수를 했는데 살짝 이제 수익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1.7%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다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이런 저점 자리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반등 줄 때 제 매수가에서 바로 이제 매도하면서 이 종목은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고요. 여기 첫 번째 조정 자리에서 매수했죠.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 발생을 했는데 욕심부리다 이제 수익 좀 못 챙겼고요. 아래쪽으로 빠져서 반등 줄 때 매수가 근처에서 바로 매도하고 마무리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사조동화원 매매를 했는데요. 그나마 오늘 이 종목이 좀 매매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상한가 들어갈 때 제가 52주 신고가로 이런 자리 뚫고 가는 자리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정확하게 그 자리 지지하고서 반등이 오늘 2차 파동으로 나왔죠. 자, 오늘 전고점 뚫고 가는 자리에서 이 종목이 또 어떻게 슈팅이 나왔냐면 그냥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응할 수는 없었어요. 뭐 쫓아붙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정말 잘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팅 나오면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자리 줄 때 조금 더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안 떨어져서 여기서도 이제 체결이 안 됐고요. 저는 보고 있다가 이제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 이후에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빠르게 좀 치질 못하고 주춤주춤 하길래 짧은 구간 수익 챙기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죠. 아무래도 2차 파동 구간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시장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리는 캔들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은 월등히 이제 고점 돌파하면서 터졌죠. 그래서 나쁜 모습은 아닌데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라 좀 아쉽고요. 단기적으로 2차 파동 구간에 저점 대비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 돌파 나올 때 매수해서 슈팅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길래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오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산업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자, 이 종목이 오늘 매물대를 좀 뚫고 가는 깔끔한 슈팅 구간이라 그나마 가장 좀 일봉상의 모양은 좋은 것 같아요. 몸통 이런 고점 자리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죠. 이제 윗꼬리는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오늘 아침서부터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고 상한가에 직행한 이후에 이렇게 윗꼬리 달고 흔들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 말고서 한 번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한가라고 봐야 됩니다. 빠르게 좀 상한가에 들어간 것 치고는 거래대금도 좀 준수하게 터졌습니다. 1,000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당연히 이제 사료 관련해서 움직였죠. 이 가축 사료 가격 상승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한일 사료, 현대 사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고려산업이든 뭐 다른 사료 관련주들 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사조 동화원을 포함해서 한일 사료가 지표로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만약에 한일 사료 무너지면 빠르게 대응을 해서 손실을 좀 키우지 않는 대응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윙이푸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이푸드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이 종목도 이제 아래권에서 이런 박스권 구간 만들고 그 자리를 뚫고 가는 상한가 봉이라 모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사료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이런 거는 아주 깔끔하고 좋거든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상한가. 근데 이제 3등 주격도 아니고 후발 대장 주격도 아니고 그냥 뭐 후발 후발의 후발 주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료 관련해서 사료값 급등으로 닭고기값 인상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였고 자, 이 종목도 분봉상의 움직임은 뭐 좀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 보여요. 좀 지저분하죠. 등락도 좀 지저분하고 막판에 조금 급하게 이제 상한가에 굳히는 모습이라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탑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한탑은 2차 파동 구간이죠. 한탑은 요 정도 구간에서 1차 파동 나오고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2차 파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도 사실 이거 뭐 대응할 수 있나요? 자, 고려산업도 마찬가지고 윙이푸드도 마찬가지고 이 분봉상 움직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매매하실 수 있습니까? 자, 윙이푸드는 그나마 좀 낫지만 이거는 뭐 대응했다면은 거의 털렸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 대응했다면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이거 버티기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전고점자리 돌파를 했다가 바로 폭탄 날라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깊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 이 종목도 대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자, 한탑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쉬지 않고 또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매매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자, 이 종목은 밀값 관련해서 좀 움직였어요. 밀값 관련한 이슈로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자, 한일사료가 오늘도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친 종목입니다. 미친 종목. 자, 지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5연상에 들어갔죠. 여기서는 3연상 가까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깊게 조정을 줬는데 뭐 그거를 뚫고서 지금 5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거래를 계속 경신을 하죠. 이런 것도 진짜 엄청납니다. 대단한 종목이고 거래를 경신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거 뭐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서 당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 바이오 FDNC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나마 가장 좀 깔끔해 보여요. 이런 이제 몸통 고점 자리 상한가로 좀 뚫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완전히 굳힌 게 아니고 상한가 마지막 호가에 걸쳐서 마감이 돼서 그런 부분이 또 아쉽죠. 그리고 장 막판에 이제 좀 지저분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상한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 아마 다음 주에 움직임이 갭을 좀 높게 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파락으로 좀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상한가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 곡물 사료값 급등 이슈로 식물 대량 생산 기술, 이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게 주요 주주로 부각이 좀 됐습니다. 뭐 재료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뭐 또 곡물값 관련한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나마 차트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깔끔한 모습이긴 하지만 강한 상한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말 답답하네요. 21선을 어렵게 회복을 해놓고 다시 또 21선과 5일선을 동시에 갭으로 이탈시켜버리는 이런 정말 힘이 없는 시장입니다. 정말 매수 주체가 없고, 주도주가 없고, 또 강한 종목의 출현도 없고, 오로지 사료주만 움직이는 그런 답답한 시장입니다. 사료주로 수익을 못 낸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대형주로 수익 낼 수 없습니다. 대형주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성장주 같은 섹터의 종목들은 신저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크래프톤 같은 종목,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 신저가 이탈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저가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의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이 다시 또 양매도가 나오면서 악화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자, 환율이 제가 1200원, 1210원대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오늘 장중에 고점을 경신을 해버렸어요. 최고가를 찍고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고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전혀 외국인 수급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뭐 전혀 매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거죠. 오늘은 도지 캔들의 몸통이 뭐 거의 없죠.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시장이고요. 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50pp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걸 거의 확정화 시켰죠. 그래서 매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시장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나스닥이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그냥 했던 것뿐인데 그거를 또 나스닥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저는 좀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 자체가 다 훼손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는 그런 스탠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안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슈나 멘트만 나와도 시장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제 나스닥 분봉 차트 혹시 보셨나요? 분봉 차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내렸습니다. 완전 원웨이로 반등 없이 그냥 쭉 내려버렸어요. 갭 상승 시켜놓고서. 정말 이렇게 내리면요, 이 종목들 진짜 볼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 종목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하면서 테슬라가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짝 좀 돌려놨는데, 넷플릭스가 완전히 거기다 그냥 찬물 끼얹어 버렸죠. 그러면서 오늘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 파월 의장의 멘트에 더해지면서 나스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다우는 좀 봐줄만 합니다. 다우는 괜찮은 모습인데 나스닥이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은 나스닥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나스닥 선물하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5일선과 21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 이제 다시 21선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저점 위협을 하겠죠. 그러면 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21선만큼은 좀 회복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또 이탈을 시켰죠. 근데 코스닥 시장도 이런 자리 이탈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도 잘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915포인트, 920포인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좀 회복을 해주고 장대 항봉으로 좀 시원하게 이런 몸통이 기다란 이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기미를 좀 보여주질 않네요, 시장이. 그래서 저도 정말 답답한 시장이고, 재미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자산을 잘 지키시면서 무리하게 매매 대응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일수록 그냥 관망하면서 계좌를 좀 지키는 그런 방어적인 그런 대응으로 이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